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서로 눈치만 보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 둘 무기를 건네기 시작하자 이제는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최첨단 무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유럽이 제공한 엄청난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많은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화력을 앞세우면서 정규전으로 양상이 변하며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졌는데요. 특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포병 장비가 절실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전선에서는 참호를 파고 방어하는 전투 방식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포이고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은 122mm와 152mm 구경의 구소련제 포병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부족한 포병 장비로는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대적인 군사적 지원을 계기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M777 견인곡사포 90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18문이었으나 70문으로 늘리더니 90문으로 다시 늘어난 것인데요. M777은 미 육군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운용한 경량 155mm 곡사포입니다. 155mm 39구 경장의 견인 곡사포지만 항공 수송을 위해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측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동향과 관련한 실시간 군사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 장성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확실히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포병들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호주,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수많은 국가들 역시 포를 보냈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주자나투 자주포 판매를 제한하고 나섰는데요. 주자나투 자주포는 개발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현하기 힘든 완전 자동화 장전 장치를 탑재해 큰 화제가 되었던 자주포였습니다. 또한 벨기에는 M109A4B 자주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체코는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인 152mm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다나 자주포를 이미 지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자국에서 개발한 최신형 155mm 차륜식 자주포 카이사르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트럭에 탑재되어 별도의 방열 과정이 없이 빠르게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각국의 자주포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밤낮 없이 훈련에 나서서 화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독일의 한 군수기업이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고 싶다고 밝힌 무기가 업계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그 무기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런 구식 무기는 보내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무기가 대체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그 위력과 앞으로의 활약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한 무기는 게파트 자주대공포였습니다. 게파트는 독일에서 개발하여 브라질이나 루마니아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 역시 검증된 데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매우 치명적일 것으로 판단된 무기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에선 레오파르트 1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은 레오파르트 1을 베이스로 개조한 게파트 자주대공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었죠. 현재 독일의 여러 군수기업들은 보관 중인 수백 대의 군사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수기업 관계자들은 독일 정부가 전차와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다고 해외 언론들을 통해 전했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산업체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수장들은 이쪽은 보관 중인 군사 차량을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위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라인메탈 측이 공여 의사를 내비친 무기는 과거 독일 연방군의 주력 전차였던 레오파르트 1입니다. 독일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라인메탈은 3개월 이내로 운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레오파르트 1이 꼭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차 외에도 지원할 준비에 들어간 게 있다. 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아직 정부의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레오파르트 1의 보관 상황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구식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급한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레오파르트 1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오파르트 1은 과거 독일 연방군이 운용했던 2세대 전차로 냉전 중 나토의 지상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였고 현재까지도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는 전차입니다. 주무장은 52구경장 105mm, L7 강선포 1문, 부무장으로는 MG3 7.62mm 기관총 2문을 탑재하고 있으며 포탄의 탑재수는 60발로 포탑에 18발, 차체에 42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채용된 병기치고는 다양하게 탑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은 65km, 항속거리는 600km에 가깝기 때문에 기동성도 높습니다. 전차 대국 독일산답게 12개국 이상에서 채용되며 베스트셀러 전차로 불렸죠. 독일이 바로 그 베스트셀러 전차 50대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레오파르트 1은 2003년에 독일 연방군에서 모두 퇴역했지만 캐나다군, 네덜란드군, 노르웨이군, 이탈리아군, 터키군, 호주군 등에서도 운용했었으며 그리스군이나 터키군, 브라질군의 경우 1000대 이상 현역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미 퇴역한 독일에서도 상태 좋은 100대의 판매용 레오파르트 1을 보관하고 있었을 정도죠. 레오파르트 1의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1A5는 적외선 카메라 등의 광학기기가 근대화되었으며 명중률이 상승됐지만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대부분 소련제 베이스입니다. 이 때문에 개량형은 그들에게 있어 지금까지의 전차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레오파르트 1은 우크라이나가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전차들처럼 오래됐고 첨단 기술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작은 기계식에 가까워 훈련에 드는 시간이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전차가 오래되었다는 건 레오파르트 1의 단점이기도 하죠.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는 125mm 활강포를 탑재한 제3세대 T-72, T-80, T-90입니다. 105mm 포를 탑재한 2세대 전차 레오파르트 1으로 정면에서 승부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도 있듯이 현실적으로 105mm 포를 탑재한 낡은 T-64BV로 우크라이나군은 지형의 이점을 살려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운용에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의 구식 T-64 전차 하나가 이보다 최신 모델인 러시아군의 전차 14대와 싸워 대파한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르트 1 역시 우크라이나의 손에 들어가면 충분히 활약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죠. 또한 앞서 라인메탈 측은 전차 외에도 지원할 준비에 들어간 게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원은 바로 마르더 1, 보병전투차 공유입니다. 마르더는 지금도 독일군에 채용되어 있는 IFV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개발된 마르더는 1970년대부터 서독에 채용되었던 전차로 탑승자 3명과 6명의 병사를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장해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1성급 전투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걸작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경쟁작들은 이제 2성급이나 폐기처분급 취급을 받았죠. 특히 포탑에 탑재되어 있는 20mm 기관포는 주무장으로 포신 길이가 92구경장이고 가스압으로 작동합니다. 대전 차유도 미사일 시스템 밀란을 탑재하고 있으며 정면 장갑은 200m의 거리에서 20mm부터 25mm의 탄을 분당 발사 속도 800에서 1000발 발사하고 사격 시에 반동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록 퇴역 준비에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현역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에 들어가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마르더는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라인메탈의 합작회사인 PSM이 생산에 들어간 푸마 보병 전투차로 갱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십 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독일 정부의 허가와 병기의 재정비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메탈은 배치 중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고 독일군이 잃은 부분은 퇴역한 전차를 수리해서 활용하거나 새로운 푸마로 손실을 보강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 국방청은 배치 중인 전차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비에는 시간이 걸리고 보관 중인 전차를 재정비해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2022년 말은 돼야 우크라이나군에게 다다르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우크라이나의 100대의 판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 50대의 게파트 자주대공포를 제공하겠다고 독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게파트 자주대공포 5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용의를 밝혔지만 독일 국방청에 거절당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되는 장비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잘 활용해온 드론과 결합하여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도 드론을 사용하여 포병 관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격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 세계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를 향한 도움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전 세계가 여러 번 경고하고 기회를 주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게 공유할 준비에 들어간 전차들의 숨겨진 위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